자, 기초인문 강의, 자, 3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3강은 고대 사회예요. 일단 여러분 계속 시대계가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저번 시간에, 자, 여기, 자,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고대 사회인데,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자, 통일신라 발해, 요 파트인데요. 자, 기본 뼈대를 잡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시대 여러분, 고대 사회, 다시 한번 시대계가 보면, 발전 가져보세요. 일단은, 자, 기원 후, AD. 자, BC는 기원 전이죠? 자, before Christ, 예수 탄생 이전. 그 다음에 이제 AD는 기원 후인데요. 자, 어쨌든 1세부터 6세기 이 과정에서, 자, 삼국이 형성되고 또한 가야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자, 가야가 발전한 시기인데, 자, 요 가야는 연맹이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앙 집권국가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7세기에서 이제 9세기 요 시기에 바로 남북국 시대, 자, 통일신라 발해가 공존했던 시대가 있었었죠. 자, 그러다가 10세기 초 들어가면 다시 신라 영토 안에서 후삼국 분열기, 바로 후백제가 900년에 나오고 후고구려가 901년에, 그리고 다시 이게 애꾸는 궁예였잖아요. 궁예 포악함 속에서 그의 오른팔이었던 왕건이 궁예의 왕위를 빼앗고 왕이 올라갑니다. 바로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부르죠. 고구려 계승국가. 그리고 신라는 경상도 쫓겨가다가 결국은 고려가, 자, 930년에 다시 후삼국을 통일하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자, 두 번의 민족의 통일이 있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자, 신라였고, 두 번째가 고려였었죠. 어쨌든 요 시기 10세기 초, 이렇게, 자, 신라 영토 안에서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 이렇게 삼국이 병류했던 시기를 후삼국 분열기, 바로 요 AD 1세기부터 여러분 10세기 초까지 1000년의 역사를, 자,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서는 바로, 자, 고대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시기, 다시 한번 여러분, 자, 10세기 초 상황, 다시 한번 조금 더 볼까요? 자, 여기, 자, 신라는 지금, 자, 경상 쫓겨가고, 자, 후백제, 후고구려 나온 상태에서 위에는 발해가 698년에 있다가 발해가 920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면서 발해는 지배층 고구려인, 그리고 피지배층 말갈인이었는데, 이 소수의 고구려인들이, 자, 고려로 들어가게 되면서 민족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쨌든, 자, 고려 태조 왕건은 신라를 935년에 평화적으로, 그리고 후백제를 930년에 무력으로 통합하게 되고, 그러면서 발해의 유민을 끌어들이면서요, 고려는 새로운 사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시기까지, 어쨌든 요 10세기 초까지를, 자, 고대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 안에서, 자, 저번 시간의 연장이에요. 역사는 여러분 반복이에요. 모든 공부는 반복입니다. 자, 철기 단계 연맹왕국 단계였고, 좀 이따 이 중에 세 나라가, 자, 중앙 집권국가, 즉, 자, 권력이 중앙으로 모여지는 고구려 백제 신라로 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연맹왕국과 중앙 집권국가의 차이는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왕권의 차이였었죠? 연맹왕국은 왕을 하나 뽑아요. 이 왕은 선출. 그러나, 자, 왕은, 자, 그리고 하나의 큰 나라, 뭐, 부여든, 뭐, 고구려든, 이렇게 나라를, 자, 세워서, 자, 그들 통합했는데요. 자, 그러나 왕은 센터만 다스리고, 나머지 부족장들은, 자,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이게 바로 부여란 말이에요. 자, 다른 나라도 연맹국가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부여의 부족장 이름, 그래서 제가 부여를 갖고 예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왕이나 부족장이나 별 차이 없다, 비슷하다. 이게 바로 연맹왕국이었고, 자, 이러다가, 자, 왕권이 이제 세습되죠? 처음에 왕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도 자, 왕이 될 수 있고, 우가도 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부족장 중에 한 명이, 자, 드디어 왕이 되면서 그 집안에서 왕이 세습. 우리는, 자, 이 왕위가 세습되는 단계. 처음에는 형제 세습이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부자 세습을 가는데, 자, 어쨌든 왕을 뽑다가, 즉 왕을 선출하다가, 자, 왕위가 세습을 가면 우리는, 자, 중앙 집권국가로 들어갔다고 얘기하죠. 자, 왕권이 커졌습니다. 이제 왕이 이 노란색 지역을 다 지배하게 되는 거 아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부족장은 안으로 들어가서 중앙에 관리가 되고, 다시 이 부족장에 다스렸던 지역은 다시 어떻게 한다? 왕의 명령받은 관리들, 바로 우리는 그들을 지방관리라 불렀죠. 그래서 권력이 중앙으로 모여지는 사회, 이게 바로 중앙 집권 국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백제 신라가 바로 그런 국가가 됐고, 가야는, 자, 그런 국가를 가지 못하고 6가야로 찢어진 나라가 바로 가야였고요. 또 하나 가야의 불행의 숫자는 6이었다. 자, 6가야로 찢어졌고 6세기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중앙집권국가, 고구려백제 신라, 소위 이 세 나라 얘기하는데요. 중앙집권국가는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항상 머릿속에 요걸 생각하십시다. 왕권의 차이다. 자, 왕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제 세습됐죠. 그래서 자, 일단 우리는 왕위가 세습됐을 때 고대 국가 또는 중앙 집권 국가의 베이스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국이 각각 언제 왕위가 세습됐는지를 물어봐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이들 왕권이 자, 이제 부족장보다 커지면서 자, 이들이 들어가서 왕과 함께 중앙의 관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 중앙에서는 자, 이제 그들의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법도 만들고 율령도 만들고 신문제도 만들고 공무원의 등급도 만들고 너는 9급해, 너는 8급해, 너는 7급해 이렇게 등급을 나눠요. 이런 모든 것을 자, 중앙집권국가 또는 고대국가의 체제를 마련했다. 시스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율령이에요. 법. 그래서 율령이 반포되면 그 나라의 여러분 고대국가 체제는 완성 또는 마련된 거고요. 자, 그런 왕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고구려백제 신라는 여러분 같은 당군의 후손이지만 예맥 쪽이었지만 자, 민족적 성향보다는 서로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서 소위 영역국가예요. 영역국가. 그 중에 가장 피 터지게 싸웠던 지역이 바로 한강입니다. 한강. 자, 한강이 왜 중요하냐? 자, 먼저 한강은 여러분 살기 좋았어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풍부합니다. 두 번째, 한강을 차지하면 자,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바로 여기. 자, 이 지역을 차지하면 한강을 차지하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백길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중국의 선지 문화를 먼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한강을 차지한 나라가 자, 최전성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가 커졌습니다. 예전에 자, 이렇게 작은 국가였을 때 다시 볼까요? 요 단계. 자, 이렇게 연맹하고 여기 왕은 같은 국가지만 뭐 부여든 자, 무슨 뭐 고구려든 어떤 국가였지만 자, 연맹국가 단계는 왕은 요 센터를 다스리고 나머지 부족장은 자기 지역을 다스리면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 왕은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얘기하고 청동 이래로 그러면서 각각 자기 지역의 어떤 원시 샤머니즘 갖고 그 사회를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가 커졌어요. 무당 하나 내세워서 될 일이 아닌 거죠. 이제는 고등종교 필요합니다. 그때 들어왔던 게 불교인 거예요. 자, 불교. 불교는 여러분 이 사회가 계급사예요. 평등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배자의 어떤 권리를 인정해주는 뭐냐면 이 사회가 차별적 사회, 이 차별을 합리화시켜주는 이념이에요. 왜냐하면 윤회설 때문에 돌고 돈다. 자, 바로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내생이 있잖아요. 자, 내가 지금 이렇게 현세에서 이렇게 왕으로 태어난 이유, 내가 귀족으로 태어난 이유는 전생에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니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 니들이 왜 노비고 니들이 왜 일반 백성일까? 니들은 과거에 자, 소나 돼지였거나 개였거나 또는 살인자였거나 전생의 니들의 탓이야. 그래서 바로 이 차별적인 이 사회, 이 사회가 신문제 사회잖아요.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다스리는 사회. 바로 그 이념으로 불교가 딱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는 자, 네 번째 성격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부분. 자, 여기 불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연맹국가에서 중앙 집권국가로 들어갔잖아요. 그랬을 때 네 가지 성격이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 왕위 세습. 처음에는 자, 요 왕위 세습, 형제 세습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부자 세습을 가지만 두 번째 중앙 집권적 제도 마련, 특히 율령. 세 번째 영역국가, 특히 얻을 놓고 피 터지게 싸웠다. 한강. 네 번째 불교 수요. 그래서 시기는 달라도 삼국이 이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한 번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1세기에서 2세기 요때 태조. 나라마다 태조가 있어요. 사실 제가 기초인문과정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학생분들이 좀 이제 한 뭐 6개월, 8개월 걸고서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게 뭐냐면 스님, 저는 정말 태조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고구려에도 태조가 있고 자, 고려에도 태조가 있고 조선에도 태조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태조란 나라를 처음 세운 왕들. 그러면 이 태조는 6번째 왕이에요. 그가 나라를 처음 세운 왕 아니죠. 고구려를 처음 세운 사람은 주몽이에요, 주몽. 자, 근데
자, 이 6번째 왕 때 연맹왕국에서 왕위가 세습되면서 고대 국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진정, 자, 그를 태조라 부른 거예요. 6번째 왕. 자, 어쨌든, 자, 5부족 중에 게르브 고시에서 왕위 세습. 여기는 3세기 고위왕 때, 신라는 4세기 내무왕 때 왕위가 세습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나라 4세기 소수왕 때 율령반포, 여기 3세기 고위왕 때 율령반포, 여기 6세기 버풍왕 때. 그 다음에, 자, 한강. 제일 먼저 한강을 시작한 나라는 바로, 자, 고구려, 자, 백제였었죠? 그래서 특히, 자, 백제 4세 근초왕 때, 자, 전라도 지역까지 완전히 차지합니다. 만을 완전 정복하죠? 자, 이 한강이 엄청난 노른자인지 알게 되면서 좀 이따 5세기 장수왕이 한강을 빼앗잖아요. 그래서, 자, 두 나라가 그 유명한 나제 동맹 맺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6세기 진흥왕이 마지막 한강 차지하면서, 여러분, 신라 보세요. 신라는 모든 발전이 꼴찌예요, 꼴찌. 다 순서 보면 꼴찌 여러분. 신라가 이게 꼴찌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리적 조건이에요. 신라가 한반도 안에서 자, 이쪽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 큰 산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터널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지 못했고요. 또 하나 외래의 어떤 자 이민족들이 또는 외래 세력들이 이 안에 들어가면 이미 산맥 넣고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착민한테 흡수되는 나라가 바로 신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수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마지막 한강 차지하고 이 나라가 마지막 최종 승자 삼국 통일하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한강을 마지막 차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대기만성형이죠. 자, 그 다음에 불교 수용. 자, 시기별로 외우시면 되고요. 자, 불교 수용과 관계돼서 자, 여기다 항상 그냥 막연하게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번호 쓰면서 외우세요. 4세기 소수왕 때 전진해서. 자, 2016년 구국구까지 문제 이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세기 침류왕 때 동진해서. 조금 몇 년 뒤에. 그리고 5세기 신라 늘주왕 때 고구려에서 들어왔지만 자 신라는 귀족들이 불교 수용을 굉장히 반대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6세기 버풍왕 때 2차 dun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잖아요. 어쨌든 자 시기는 달라도 이 네가 성격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고대국가 또는 중앙집권국가라 부르고 여러분이 본 수업 들어올 때 이런 거를 이제 좀 암기를 하셔야 되면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한강입니다. 항상 뭐냐면 삼각관계와 같아요. 여러분 한 나라가 자 강력한 힘, 즉 한강을 차지하면 두 나라가 연결돼요. 자 그러면 자 이 시기에는 바로 고구려와 백제가 손을 잡아요. 그러다가 이 시기, 자 5세기 장수왕 때는 상대적으로 이 둘이 손을 잡고요. 그 다음에 6세기 진흥왕이 완전 한강 차지할 때는 다시 이 둘이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삼국의 대외 관계는 한강만 잘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본 수업 들어오시면 자 삼국의 발전 과정 이 도표를 만나실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2세부터 7세기 500년 얘기를 제가 도표 하나로 여러분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런 왕들의 업적을 보셔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 미리 2세기 태조 자 본 수업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미리 여기서 숙제를 내드려요. 여러분 미리 왕들 이름을 좀 보고 오십시오. 외우시면 더 좋고요. 근데 막연히 외우지 마시고 2세기 태조, 2세기 고국천왕, 3세기 동천왕 이렇게 시기를 외우셔야 돼요. 연도로 몇 년 이거 외우는 거는 아주 특정한 사건만 외우시면 되고요.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흐름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늘 한 문제 꼭 나오고 사실 잘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고 외우면 돼요. 그중에 특히 시험에 나온 왕들은 이 노란색 왕들입니다. 백제는 4세기 근초왕, 한강 완전 차지했던 최전성기왕. 그 다음에 자 여기 고구려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그 다음에 신라는 바로 내무왕 이후 퍼풍왕, 진흥왕 이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여왕이 없는데 신라는 여왕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라는 골품 제도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골품. 뼈의 풍계가 너는 무슨 뼈고 너는 무슨 뼈고 바로 뭐예요? 자 신분제도 중에서 특히 지배자끼리 또 여러분 신분을 나눠서 자 골 바로 성골과 진골이 있어요. 성골은 부모가 다 왕족인 경우고요. 진골은 부모 중에 한쪽만 왕족인 거니까 그들은 귀족이 되는 거죠. 자 원래 왕위 세습 성골에서 왕위가 세습되다가 여러분 성골 왕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골 공주가 왕위에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나라는 바로 선동여왕 최초로 여성 임금이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진덕여왕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진덕여왕이 자 후손이 없었죠. 그래서 바로 성궐 자체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덕여왕 이후 자 그 이유가 무열왕인데 무열왕 바로 김춘추 사극에서 잘 나오는 이 김춘추가 바로 여러분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조금 제가 골품 제도를 좀 많이 언급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나라 사회 모습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평등 사회고 민주화 사회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과거에 왕조 사였을 때 우리가 여러분 노비였어 봐요. 뭐 성골은 아주 일부고 진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걸 정말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자 그런 신분구조 그때 살던 사람들은 얼마큼 힘들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자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지도도 기억하시래요. 역사란 이 땅에 살았던 바로 땅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거. 자 이게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자 광개토대왕은 자 수도 국내성에서 이렇게 여러분 만주를 달렸어요. 거란치고 부여치고 동부여치고 이런 시기가 광개토대왕이에요. 물론 이때 부여가 거의 쳤지만 완전 멸망한 것은 5세기 말 문짱이지만 광개토대왕 때 부여 대부분을 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장수왕은 아버지하고의 차별화 정책. 그래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까지 서울 다 차지하고 남한강까지 거기다 세운 비 중원 고구려비. 그래서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비와 중원 고구려비 이 사료가 베스트예요. 베스트. 앞으로 많이 얘기할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거 나와서 이 지도 나와서 이때 상황 물어보면 5세기 바로 여러분 광개토 대왕 물어보거나 이런 완전한 이쪽으로 내려간 판도는 장수왕. 그래서 5세기 장수왕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지도에 대한 감각도 자 키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이거는 서울. 서울을 누가 차지했어요? 바로 자 발해가 아니지. 자, 여기, 자, 백제가. 그러면 뭐예요? 아, 이거는, 자, 4세기, 백제 근총왕이구나. 자, 근총왕은 여러분 여기, 자, 첫날 얘기했습니다. 첫 강의에서 여기 요아 또는 라오, 이쪽이 요서, 바로 여기를 정복해요. 여기를 차지했고, 물론 일시지만.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여기에 중국의 동지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동진과 교류하면서 여기가 산둥반도거든요. 산둥반도와 교류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1번 큐슈 지역 이쪽에 교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서, 산둥, 1번 이런 마치 자 이렇게 디스코로 찍듯이 여러분 바로 이렇게 찍고 이렇게 고대 무역권 형성했던 시기가 4세기 근총왕이고요. 자 이런 지도 나와서 마찬가지로 이때 이런 판도였을 때 나라의 왕의 업적 물어보는 거예요. 고대사에는 특히 주요 왕들을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신라. 자, 신라 여러분 이미 자 한강 다 차지했죠. 그래서 한강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강을 차지하면 그 나라 최전성기. 한강 차지하고 자 이렇게 백제는 일로 쫓겨 내려갔고 고구려 위로 쭉 가는 이런 최대 판도가 바로 자 신라 6세기 진흥왕 때였습니다. 자 근데 이 진흥왕 이후 여러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영토상 불완전한 통일. 그래서 이쪽 대동강에서 원산만 향후 이쪽 지역은 다시 진흥왕 이후에 진출했다가 다시 통일신라 때 상실되는 영토고요. 자, 이후에 이제 이쪽 지역에 발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이런 지도 나와서 6세기 진흥업적 물어보거나 또는 이 시기에 그들이 세웠던 여러분 비석들. 그래서 뭐 단양 적성비, 북한 산비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 국보 3호가 바로 북한 산비인데요. 자, 그런 거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런 지식은 다 나중에 되니까. 지금 옆에 친구가 조금 지식도 안다고 해서는 국사 시험에서 만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자, 큰 흐름부터 잡고 그리고 점점 들어가면서 들어갔다가 다시 또 큰 흐름에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발해죠. 자, 어쨌든 여기 신라는 영토상 불완전한 통일 670년 삼국을 통일합니다. 그랬을 때 698년에 발해가 나오죠. 발해가. 그러면 그 전에 자, 676년 신라가 삼국 통일했을 때 위에는 누가 있었냐면 당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당나라가. 그러다가 당나라가 이쪽 북쪽을 잘 방어하지 잘 막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할 때 그 틈에 바로 고구려 장수 대조영이 자, 고구려 유민들 이끌고 바로 여기서 너의 출발은 미약했다. 바로 어디서? 자, 여기서 시작해서 동모산에서. 여기서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큰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신라가 위에는 발해가 있었던 7세기부터 10세기 초 이 시대를 뭐라고 한다? 여러분 이미 아시네요. 남북국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 보시고요. 이제 본 수업 들어오시면 여러분 이 복잡한 걸 우리가 이제 해내야 됩니다.
역사책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라는 역사책은 신라 천년 역사를 둘러싸고 시대를 달리 봐요. 그래서 특히 삼국사기는 왕의 혈통. 자, 신라 세운 박격거세. 자, 이 박격거세부터 여러분 자 진덕여왕 때까지 자 상대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무랑부터 해공왕을 중대라 부르고 그 다음에 선덕왕부터 경수왕을 하드라 부르는데요. 왕의 핏줄. 여기는 성골에서 왕이 나왔고 특히 내물계 집안에서 세습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제 성골 사라지고 진골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진골인데 특히 여기는 무열계 집안. 무열계 라인에서. 근데 해공왕이 여러분 8살에 왕이 올라갔고요. 좀 이따 죽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성골이 자 이 진골 중에 무열계 직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 여전히 자 진골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물계로 가면서 그들끼리의 왕위 증탈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삼국사기의 상대 중대 하대라는 요 말을 좀 기억하시고요. 삼국유사는 좀 달리 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얘기한 머리 여러분 자 쥐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신라가 어쨌든 천년 역사 시험에 나온 왕은 4세기 내무랑부터 왕위 세습하면서 여기서부터 쭉 나와요. 이런 왕들의 이제 주요 업적을 볼 건데 사실 이 중에 나온 왕들 정해져 있고요. 자 상대, 중대, 하대 많은 내용들 잡는 것은 본수업 가서 얘기할 겁니다. 지금 뭐 상대 등 이런 거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뭐냐면 신라 천년 역사에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일단 상대, 중대, 하대를 나눕니다. 이렇게 나눈 것은 선우빈이 나눈 게 아니라 누구와 나눴다? 예, 김부시. 뭐에 의해서? 왕의 혈통.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는 성골에서 왕이 나왔고요. 여기는 자 진골에서 왕이 되는데 조금 핏줄에 하자가 있는 진골에서 무열계 집안에서 뭐요? 왕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대 키워드는 강력한 전제 왕권. 전제 왕권이고요. 자, 요 밑은 약간 내려가고 특히 신라 하대 때 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또 다른 지배층 바로 진골 귀족들이 자 왕과 같이 정치 피우는데 이때 없어지진 않아요. 골픈지가 있는데 없어지지 않죠. 진골들은 조금 경제적인 정치적 이권에 조금 손해를 봐요. 피해를 보다가 다시 그들 고개를 들면서 자 이런 거. 그래서 서로 마치 시소관계처럼 왕권이 강화되면 진골 귀족이 내려가고 다시 진골이 커지면 왕권은 내려가고 바로 자 이런 서로 시소관계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에 이제 토지제도 그 다음에 무슨 불교 이런 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관계 기억하시고 자 일단 고대사의 특징 왕권 강하다. 이거 상징 개념. 연맹왕국보다 왕권이 강화된다. 그 다음에 신라 천년 역사에서 자 삼국시대 신라보다 통일기 특히 중대 때 왕권이 강화된다. 그러다가 다시 통일 마지막 하대 가면 왕권이 무너지고 문제는 이때 왕권이 무너지고 귀족들이 세력이 커졌는데 이 귀족들이 도덕성 상실, 백성을 착취하면 그 안에서 분열이 생기면서 10세기 초 후삼국 분열기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자 상대, 중대, 하대의 변화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대는 왕권 강하다. 하대는 왕권이 다시 무너진다. 요것만 기초 과정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본 내용은 본수업 가서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발해 보겠습니다. 자 발해는 14명의 왕이 있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4명뿐이 없어요. 이 4명 갖고 울겨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이름이 좀 익숙하시겠죠? 자 고왕. 즉 대조용. 여러분 드라마 대조용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대왕, 무왕, 대무예. 이름은 성은 대시오. 이름은 무예예요. 그 다음에 3대왕 문왕, 성은 대시오. 이름은 흠무. 그 다음에 다시 일원왕 몰라 되고요. 자 9세기 들어가서 선왕. 그게 9번째 왕. 어쨌든 자 이름은 성은 대시오. 이름은 인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대인선이라는 왕 때 거란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요 4명의 왕의 업적을 볼 줄 아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본 수업 들어오면 그런 내용 얘기하는데, 동시에, 자, 동시대 여러분 같은 시기의 왕을 좀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신라가 삼국을 여러분 통일했잖아요. 문무왕 때. 그리고 삼국 통일하고, 자, 나당 연맹에 의해서 삼국 통일하고, 삼국 통일하는 과정에서 다시, 자,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써볼까요? 자, 신라당이 동맹 맺고,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시키고, 다시 백제 멸망시키고 다시 나당 전직이잖아요. 그래서 자 670년 삼국 통일했을 당시 당하고 다시 등을 돌려요. 근데 갑자기 자 당나라에 반박하면서 발해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당은 다시 자 신라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신라 성동을 꼬셔서요 발해를 공격하게끔 해요.
그러나 실패해요. 실패한 이유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가지를 못해요. 어쨌든 자 무왕 때 이런 갈등 관계였다. 그러다가 다시 문왕 때 여러분 교류합니다. 그래서 이 문왕 때 신라로 가는 신라도가 있고요. 자 이때 기억할 왕이 바로 경덕왕이에요. 이 경덕왕 때 석굴암, 불국사 이런 불교적 업적이 막 붐이 일어났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동시대 왕들 보시면 되고 나머지 몰라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 국어 문제에 발해 어느 왕 때, 자 대무예 때 신라왕의 업적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대무에 나왔네? 아싸 했는데 갑자기 신라왕. 그래서 자 갑자기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늘 동시대 자 옆에는 어느 왕이 있는지 그런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발해에 698년부터 자 926년까지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자 여기 고대사회 자 2세기부터 7세기 삼국가정 여러분 고대 국가 성격 4가지 그 다음에 2세기부터 7세기 주요 왕들 업적 아는 것은 나중에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발해 특히 신라라는 사회 천년 역사 상대 중대 하도 나누는데 이건 선우빈 선생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김부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왕의 혈통 갖고 시대를 나눴다. 그 다음에 발해는 4명의 왕을 초점 맞추면 된다. 자,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기본 뼈대하에 그 다음 사회는 자 고려 사회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